인트로조 발표를 맡은 유혜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욜로 모델을 활용하여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성하였고요. 첫 번째로는 구현 목표와 욜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델 환경 구축과 데이터셋의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욜로 V5와 욜로 V4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 방안이랑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이제 구현 목표와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의 구현 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잡고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하였고, 그걸 이제 구글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저희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한 분야인 욜로 모델을 활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욜로 이전에도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모델들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하는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었고, 근데 이게 단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RCNN이라고 이제 리지언 프로퍼설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리그레션이라고 이제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훈련을 시킬 때 그 3단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복잡한 파이프라인 때문에 너무 느리고 최적화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욜로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회기로 보자 해서 나온 겁니다. 이미지를 전체를 격자로 분할하고, 이미지 전체를 이제 이게 장점이 하나의 신경망으로 한 번의 계산만으로도 이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 확률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욜로가 이제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인데, 이게 저희 조의 클라우드와 주요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릴 텐데, 저희 운영 환경 구축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랑 구글 콜앱을 사용하였고, GPU를 조금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프로 버전 결제를 해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그 욜로가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GitHub 스토리지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페이스 리코그니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CV 그리고 페이스 리코그니션 DRIP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데이터셋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커스텀 데이터셋은 총 클래스가 5개였고요. 이제 사람의 얼굴, 그리고 컵, 그 다음에 오렌지, 그리고 저랑 이제 준혁 이렇게 나눠서 했고, 이제 위에 페이스나 컵이랑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 V6에서 가져와서 사용했고, 저랑 혜영이랑 준혁은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레이블링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진은 5,958장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코드로 트레인을 시켰고, 배치는 10으로 두고 fog은 100.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야물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트레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 경로랑 이제 클래스가 몇 개고 어떤 이름을 가진 클래스인지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요. 이건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욜로 V5로 딕테이트한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페이스나 혜영, 준혁, 컵은 인식을 잘 했는데,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딕테이션을 하지 못했고, 옆에 흰색 노트북은 컵으로 분류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영상도 디텍트를 했는데, 저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발표는 저희 조 조장인 권세현 씨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조의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 모델을 저희가 이제 V5랑 V4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한 5번, 6번 정도를 돌린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돌렸을 때는 각 클래스당 한 600장에서 700장 정도를 돌렸는데, 인식률이나 이게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부족하구나. 그래서 한 300장 정도 추가했는데, 또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그 커스텀 처음 목표가 이제 기본 처음 목표가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값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생각을 한 첫 번째가 우선 저희가 이제 사람 얼굴 2명을 이제 인식을 하는데 트레이닝 시간이 보통 어마어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 자체 방향성을 아예 바꿨습니다. 우선은 욜로 5와 욜로 4의 버전을 5에서 4로 바꿨고, 그리고 클래스의 개수를 저희가 5개에서 하나로 줄였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제 디텍션과 그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같이 하려고 저희가 모델을 다시 한번 구성했는데요. 일단은 욜로 5와 4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욜로 3 다음 버전이 욜로 4고 그 다음 욜로 5인데 욜로 4랑 5는 조금 태생이 좀 다릅니다. 원래 이제 4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버전으로 5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4와 5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해서 서로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지금 현재로는 성능상에서는 서로 누가 더 위다 아래를 확실하게 얘기하기 못하는 지금 분위기고요. 대신에 욜로 5가 정말 좋은 점은 트레인 시간이 거의 4배 이하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처음에 욜로 5로 구성한 이유가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정확도 면에서는 확실히 이 시간이 짧으니까 더 많은 에폭스를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로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페이스 리코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욜로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리코그니션과 이 디립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128개의 그 특이점을 잡은 다음에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진 사진 한 장, 2장 정도만 가지고 요 128개의 특징점을 가진 행렬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판별하는 데는 즉 예측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분류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저희가 그 모델을 만들 때 5개의 데이터셋을 넣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셋에 얼굴만 6,000장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 클래스로 만듦으로써 인식률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생각보다 좋은 모델이 나왔고, 그럼 그 모델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을 이제 디텍션 할 때마다 그 모든 그 디텍션을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모델을 다 저장을 해서 이제 각 프레임당 이 생각보다 그 화질을 축소시켜서 특징점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만 그 화질을 낮춰서 추출을 하고 나서 그 추출한 그 디립 기반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반에 있는 그 특징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3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3명의 얼굴을 분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했던 걸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아무나 3분이 나오셔가지고 2분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3명이 분류가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모델 자체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구성을 해서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거는 욜로만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 자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제 그래서 지금 욜로가 디텍션한 모든 장면을 이 얼굴 파일만 따로 저장하게 되고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약 23장의 얼굴을 얻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이 디텍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저장을 해서 이 3명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게 되면 얼굴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중복이 되긴 했는데 잠시만요. 그럼 이제 여기 스레스를 살짝만 바꿔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번호대로 이름을 적어서 분류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서로 이제 입력값을 저장을 하고 바로 디텍션을 하게 되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디텍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의 가장 좋은 점은 그 트레인 시간 자체를 아예 저희가 없애버리고, 그리고 인식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디텍션을 하는 현재 프레임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프레임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코스트를 소용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디텍션을 받아들이는 그 속도와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인터넷 속도가 좀 빠르면 좀 더 빨리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세 명이 이렇게 이제 그 자료를 바로 받아서 바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구성한 모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잠시만요. 일단 그래서 이런 저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다른 조에서 했던 듯이 이제 신발을 분류하거나 이럴 때 사진을 찍을 때 신발만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참 예쁘게 그 디텍션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전체 사진을 놓고 저희가 딥러닝을 돌리게 되면 분명히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처리를 한번, 이제 디텍션이라는 전처리를 한번 거치게 되면 딥러닝 자체에서 이제 그 예측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예측률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객체를 인식을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의 그 특징점만 잡아서 그거를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했을 때 아이의 사진 한 장만을 가지고 그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찾게 되는 디텍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따로 어떤 손님의 인포메이션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방문했던 기록 한 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몇 번에 방문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남겨놔야 될 정보는 단지 128개의 얼굴 특징점이지 다른 개인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게끔 암호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트 곰의 이제 얼굴이나 이런 특이점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판별을 할 때 결국에 이 모델은 예측이 아니라 그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모델을 구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의 그 한 4년 전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마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 나와주시겠습니다. 저희 모델은 지금 마스크 쓴 건 아예 제가 다 제외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쓰면 얼굴을 인식 안 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측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을 찾거나 이럴 때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년 전 사진으로 학습시킨 거예요? 4년 전 학습으로 한 거예요. 얼굴로? 그때 예전에 포트폴리오 중에 나와 있던 일부분으로 제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디텍션을 한 겁니다. 아직 아직 비슷해요. 아직 알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저희 원래 가장 기초적인 저희 목표는 이제 그 딥러닝을 아예 진짜 그러니까 바닥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통 공부할 때는 진짜 짜여진 엠리스트 같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전처리 과정이 중요하다,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만 알았지, 실제로 그걸 구현을 해보니까 얼마나 그게 힘드냐면, 일단 예를 들면은 이제 준혁 씨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혜영 씨도 사진을 가져왔는데, 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셀카 사진이나 뭔가 이렇게 뽀샤시한 사진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위주로 편향이 되어 있고, 준혁 씨는 정말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사진을 놓고 다양성은 오히려 혜영 씨 사진이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웹캠이나 이런 데서 인식을 할 때는 그쪽 준혁 씨 같이
그런 사진을 더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진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신빙성이 있고 그런 충분한 양의 자료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결국엔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클라우드 파트입니다. 이 클라우드 파트가 이제 저희가 그 딥러닝 자체가 저희가 처음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GPU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실제로 GPU가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느린 시스템이어서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그냥 클라우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상태가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미리 설치를 할 필요도 없이 다 좋은데 결국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힘들었던 점이 이제 그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웹캠을 열고 싶은데 그 로컬에서 웹캠을 여는 건 정말 간단한데 클라우드는 로컬에 있는 그 자료를 다시 클라우드 상태로 갔다가 다시 송출하는 이 관계가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픈 CV로는 안 되고 실제로 로컬에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오픈 CV 하나로 프레임으로 잡는 걸 얘는 창을 연 다음에 그걸 다시 가져가서 다시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고 그리고 일관적 아직도 이게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앞으로는 되게 점점 많아질 거라고 느껴졌던 게 이제 값이 싸고 이 안정적 이 장점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인터넷 클라우드 상태가 아무리 빨라도 인터넷 속도나 이런 부가적인 게 받쳐주지 않으면 아직도 한계점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의 구성을 할 때 원래 여태까지는 항상 모델링의 구성을 할 때 이제 예측도나 아니면 뭐 정확도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성 이런 것만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두 명을 구분하는데 80%짜리 정확도를 가진 애를 만약에 이틀 동안 돌려낸다면 정확도가 한 5% 떨어지더라도 한 2시간 만에 돌릴 수 있는 모델을 쓰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맞는 손쉬운 모델을 구성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조가 준비한 봉주루 조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